과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동선 생기겠는데. 종교 없는 자. 엄청 크게 만들어 놓은 영화 세트장 같아. 옛날이었으면 나 진짜 다 사봤어, 저기요. 아, 난 싫어. 난 안 가. 난 안 가. 짜잔!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는데요. 여기가 저희의 두 번째 에어비앤비거든요. 근데 이번 에어비앤비도 진짜 대성공. 바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콜로세움이 있거든요. 여기 테라스도 너무 귀엽게 있고, 그리고 앞에 진짜 그냥 다 유적지예요. 포로로마노도 바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있고, 저게 콜로세움입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완벽한 에어비앤비를 또 잡아버렸지 뭐예요? 침실도 진짜 귀여워요. 너무 귀엽게 잘 해놓으셨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햇살을 이렇게 느끼면서 또 일어날 수 있다고요. 진짜 너무너무 귀여운 에어비앤비다. 여기 거실, 그리고 여기는 주방, 화장실도 엄청 깔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 거울 있고 화장실도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대만족. 저희는 일단 대충 좀 옷 갈아입고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뭐 좀 먹고 바로 앞에가 콜로세움이니까 안 돌아볼 수가 없어요. 첫날이라서 좀 쉬엄쉬엄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걸어가면 트레비 분수도 있고 내일 날씨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관광지는 조금 대충 훑어보고 오려고요. 가봅시다. 지금은 트레비 분수 쪽으로 가는 길, 밥을 중식당에서 일단 좀 든든히 때웠고요. 해지기 전에 예쁜 모습 담고 그쪽 가서 젤라또 하나 먹기. 여기 되게 핫한 거리네. 트레비 분수 쪽이라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진짜 내가 말한 게 자기도 뭔지 알겠지? 파리랑 이탈리아랑 좀 이렇게 좀 다른 게 이탈리아가 훨씬 더 러프해. 이게 같은 유럽 그 건물 양식이어도 날것의 느낌이 있어. 그리고 일단 날씨가 파리보다 훨씬 좋아요. 한번 먹을까? 아, 다 맛있어 보이는데. 티라미슈 하나, 과일 하나 먹을까? 좋아요. 원 티라미슈, 메론. 메론. 메론이 우리가 아는 그 메로나 맛의 그 메론이 아니야. 약간 수박이랑 메론이랑 섞인 맛이야. 맛있다. 1일 1 젤라또 해야 되거든요. 이탈리아에 왔으면. 트레비 분수. 어때? 실제로 보니까? 이거 멋있다. 롯데월드에 있는 그거잖아. 롯데월드에 있어? 롯데월드 잠실에 그 여기 있잖아. 아, 그게 이거야? 여기 가면 진짜 소매치기 조심해야 돼요, 우리. 거기 안까지 가서 보려고 들고. 여기는 스페인 광장. 역시 관광지답게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확실히 올해가 희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종교의 해라고 해야 되나? 세계 각국에 있는 이제 신자들이 이탈리아에 아마 밀집될 거라고 기사에서 읽었는데 진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파리에 비하면 진짜 많다, 참. 그러게. 와, 제일 와보고 싶었던 콜로세움 입장. 한 8년 전에 엄마랑 같이 왔을 때는 콜로세움 밖에서만 보고 안에를 못 봤었거든. 지금 콜로세움 내부입니다. 콜로세움에서 발견된 그런 유물 같은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콜로세움의 역사 같은 것도 쓰여져 있고 이렇게 만든 건가? 엄청난 능력이 쓰여졌을 거야. 여기 나가는 데인가 보다. 검투사들 싸우던 경기장인 거잖아. 그 글래데이터 저희가 막 밑에서 문 열리면 나와서 막 그랬던 거 아니야? 글래데이터 그랬던 거 같아. 어떠세요? 멋있어. 과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와. 정 중앙에 딱 서서 보니까 또 다르네. 이제 포로로마노랑 팔라티노 언덕 쪽을 갈 거예요. 나도 여기 내부는 처음 들어와. 무너진 마을을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무너진 대로. 로마 사람들이 여기 걸어다니면서 여기 살았던 거잖아. 그치.
와, 생각보다 넓다. 그치, 마을이니까. 힘들어. 팔라티노 언덕에 올라왔고요. 여기 팔라티노 언덕에서 포로 로마노를 전체적인 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위에서 보는 게 예쁘구만. 위로 바로 올라올 거야. 그러게. 밑에서는 사실 잘 안 보여갖고 뭐가 뭔지. 해가 다시 나고 있어요. 오늘 원래 비 온다고 돼 있었는데 역시 여기가 판테옹이라는 곳이래요. 멋있다. 입장권을 살 수 있으면 사서 한번 들어가 보자. 판테옹 내부에 들어왔지용. 알고 보니 천사 악마에 나왔던 곳이구나. 지금 바티칸에서 가이드 투어하고 있어요. 교황님이 사시던 방이래요. 우와. 9명의 모츠들의 조각상, 아폴로, 토초. 진짜 판테온이랑 똑같이 생겼다. 헤라클레스 총동상. 이러다 좀비 생기겠는데. 지도의 방이래. 여기가 금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라파엘로의 방이래요. 와, 진짜 미쳤다. 라파엘로의 방. 서명의 방. 라파엘로의 세 번째 방. 여기는 베드로 광장. 와,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를 실제로 보다니요. 진짜 오늘 가이드 투어 너무 알찼다. 그치? 안 했으면 후회할 뻔했어. 로마에 오면은 바티칸 지구가 진짜 이건 근데 가이드 없이 보면 사실 말짱 도루묵. 그치. 가이드가 진짜 필수로 있어야 돼. 이 내용을 알고 보는 거랑 그냥 모르고 보는 거랑 천지 차이가. 너무 좋은 경험했어. 어떠세요? 이렇게 보니까? 공부가 없는데 생길 것만 같은. 그렇다고 생기진 않겠지만 진짜 약간 그런 경외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드네. 진짜 성스럽다. 근데 이렇게 관광도 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진짜 목적으로도 이제 미사도 하고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 미사도 하면서 관광객도 받아들이고 이게 집중이 될까 싶기도 해. 부산스럽지 않아? 이게 딱 진짜 미사 지낼 때 미사에만 딱 집중해갖고 약간 그런 집중하는 그런 모드가 돼야 되는데 너무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모두의 미사. 저 앞에 가서 저기 한번 보자. Come incenso salga al cielo la nostra figura e la gioia di incontrare 종교 없는 자. e Spirito Santo. Amen. 완전 커. 한번 울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웃거든요, 쟤네. 진짜 비웃듯이. 진짜 애니메이션처럼 생겼어. 아, 진짜 크다. 좀 무서운데 귀여워. 진짜 토실토실하다. 아, 저 오른쪽에는 진짜. 여기는 베네치아. 베네치아. 아,
사실은 어저께 저녁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우리가 한 5시간 기차 탄 거잖아. 원래는 한 3시간 5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를 90분 딜레이 돼갖고 5시간 만에 도착을 해갖고 이제 일단 에어비앤비 체크인하고 밥 먹고 바로 골아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베네치아에서 본격적인 1일이에요. 사실 제대로 있는 날이 오늘 하루밖에 없어. 3일 있는데 맞아. 내일은 오후 1-2시까지는 즐길 수 있어. 오늘을 즐겨야죠. 곤돌라도 타고. 맞아. 그리고 어저께 그 비도 살짝 왔었거든요. 근데 딱 오늘 날이 개갖고 아 이것도 진짜 다행인 것 같아. 그리고 숙소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따가 숙소 진짜 예쁜데. 가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우리 파리에서 풀만 호텔 빼고 풀만 호텔도 나쁘진 않았는데 와이파이가 안 돼서 내가 지금 많이 빡쳤었지. 아무튼 우리가 지금 묵고 있는 모든 에어비앤비 숙소 다 대만족이에요. 대만족. 너무 에어비앤비 잘 골라갖고 여기서도 호스트님도 너무 친절하고. 맞아. 우선 밥을 먹으러 갑시다. 우와 이거 뭐야? 초콜릿이야? 초콜릿 곤돌라? 이쪽은 골목에 상점들 이렇게 막 즐겨 있는 거 보고 귀엽어. 가장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맞아. 우리가 가본 도시들 중에서 인종도 다양하고. 여기서 한국 분들 제일 많이 많았어. 그 어느 도시에서보다도. 모자 가게도 있다. 우와. 저런 호피랑 달마시안 모자 같은 것들 한국 가면 쓰고 다닐 수 있을까? 여기서밖에 못 쓸 것 같아. 달마시안 페도라랑 호피 모자랑 좀 탐나긴 하는데 일단 눈으로 체크해줬어. CG샵인가봐요. 아 진짜 너무 조금만 귀여운 샵들 진짜. 우와. 사진 하나 찍어줄까? 아. 사진도 찍어드리고. 예. 어마무시하게 주차가 돼 있네요. 우리 이따가 타는 곤돌라가 이건가?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우리가 곤돌라 예약을 하긴 했는데 어떤 곤돌라인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 이런 곤돌라였으면 좋겠다. 그래 진짜 이탈리아는 관광이 주 사업이라니까 진짜. 와 어제 지갑 하나 득템했는데 자기. 맞아. 약간 가죽도 좀 만져봤을 때 진짜 좋은 가죽이면은 디자인보다 그 가죽 질이 맞는 것 같아. 가죽으로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이탈리아가. 와 여기가 산마르코 왕자리야? 오. 그리고 저게 외부가 화려. 사람 엄청 많다. 베드로 성당보다 외관은 화려해. 여기도 다빈치 코드 시리즈. 다빈치 코드 다음에 천사 악마 다음에 인페르노란 말이야. 여기 인페르노 배경지야. 와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다 진짜. 디테일이 미쳤네. 와. 진짜 디테일 미쳤다. 저런 거 비 오거나 막 천둥번개 치면은 번개 안 맞나? 번개 맞을 것 같아. 이거 뭔가 똑 부러지게 생겼는데 저런 천사 날개 같은 것도. 어떻게 저렇게 유지라고 했지? 희정아. 아랑곳하지 않고. 브런치 드디어 먹는다. 여기가 맛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안에 사람들이 좀 있는 걸 봐서는 나름 사람들이 먹는 맛집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일단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아 너무 좋아요. 니스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진짜. 곤돌라 선착장. 우리가 아마도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도 여기서 탈 것 같다. 그럴 것 같아. 아까 그 집합 장소에서 만나서 이런 데로 오나 봐요. 와, 여긴 좀 약간 다른 세상 같다. 엄청 크게 만들어 놓은 영화 세트장 같아. 낭만 있네요. 곤돌라 탔다. 일본인 친구들이랑 같이 탔어요. 그래도 막 엄청 많이 타진 않았다. 딱히 4명에서 탔어. Quando arrivano CGI 안 넘어지시나? 신기하다.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
들으니까 한 25분, 30분 정도. 아 맞아 맞아. 달려. 오. 달려. 예이. 하래요. 곤돌라 승강장인가? 선착장? 선착장. 맞아.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니까. 여유롭게 곤돌라를 즐기고 계십니다. 잠시 곤돌라 트래픽이 있었지만 잘 파헤치고 나왔어요. 정체 구간이 있었어요. 약간 조금 롱 버전의 신밧들 모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았어. 아 재밌었어요. 나 근데 조금 더 구석구석 돌아다녀줬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우리가 돌아다니면 되지. 맞아. 우와. 이거 토슈즈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맞아 다 시계야. 대박이다. 저 위에 컵 뿌린 거 보여? 저거 95유로. 100유로면은 15만 원. 15만 원이지. 이거 토슈즈 되게 유니크하다. 어떡해. 나 옛날이었으면 나 진짜 다 사갔어, 자기야. 거짓말 안 하고. 싹쓸이 해갔어. 이것도 너무 멋있다. 붓으로 그리고 있어. 솔직히 진짜 다 쓰러하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고른 거라고는 로즈와 줄 고양이 고양이 책갈피 선물이거든요. 지아가 좋아할 것 같단 말이지. 내가 여기서 하나 사간다고 하면은 집에 놔둘 데가 없겠지? 저는 존중합니다. 와 이것도 시계인가 봐. 호수 물방울 떨어지는 거. 우와. 저기 진짜 예쁘다. 이거 밖에서 봐야 돼. 100유로. 진짜 멋있는 거 많다. 이거 유니크해. 100유로 15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유니크하잖아. 달리 이 그림 같은 이 흘러내리는 시계는 사실 좀 시중에 많은데 저거는 I want to buy this clock. Okay. 저건 좀 괜찮은 소비인 것 같아. 유니크해. The artisan don't do anymore. 오케이. 다 핸드메이드고 라스트 피스래요. 거의 베니스에서 유일하게 모든 동양 음식을 아우르는 식당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생각보다 맛이 괜찮아서 어제 한 번 먹고 오늘 또 왔어요. 얘가 평점이 제일 높아. 이탈리안 중식, 일식 다 섞여 있어서 뭔가 맛이 있으려나 했는데 아 너무 맛있어. 괜찮아요. 그리고 테이블마다 오렌지 음료를 다 하나씩 시키고 모든 테이블이 다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희도 시켜봤는데 아직 안 먹었거든요. 이게 베네치아 전통주래요. 달고 프레시한 느낌이라고 하는데 사실 나는 술은 잘 모르지만 궁금해서 못 참겠어. 남들이 다 먹는 거 마셔봐야지. 오. 그냥 음료수인데? 끝맛이 술맛이 나네. 근데 되게 부드럽다. 난 너무 맛있는데. 나는 왜 사케 같은 부드러움이 느껴요. 너무 맛있어. 괜찮네? 응. 근데 이걸 뻥 치고 10테이블 중에 우리 빼고 9테이블이 먹고 있어. 9테이블이 다 먹고 있어서 이거는 궁금해서 안 되겠다. 우리도 합류를 하자. 시켜봤습니다. 어제랑은 다른 메뉴를 시켜봤어요. 어제는 해산물 라멘을 시켰었는데 오늘은 소고기 라멘 그리고 돼지고기 립. 이거 맛있어. 그리고 이거는 돈부리. 맛있어. 베네치아 오셔갖고 아시안 푸드를 먹고 싶다 하시면은 고민 없이 여기 오세요. 웬만한 메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No? 54. 진짜 이런데 오늘 정신을 못 차리겠어 나는. 너무 귀엽다. 이런 미니어처 봐봐. 너무 귀엽지. 무거우면 좀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무더라고. 너무 가벼워서 액세서리 뭐 선글라스 올려놓는 용으로 써야겠어. 너무 행복한 공간. 굿모닝. 오늘은 베네치아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제가 에어비앤비를 제대로 소개를 못 시켜드린 것 같아서 여기 입구에서부터 어떻게 들어왔는지 짜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저희가 묵은 에어비앤비거든요. 진짜 로마에서 묵었던 에어비앤비도 최고였는데 여기는 진짜 여기 너무 신기해요. 일단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구성이가 있고요. 이렇게 쭉 들어가면 저기가 저희 에어비앤비였거든요. 지금 저희는 체크아웃을 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정리를 하고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짜잔!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약간 다이닝 룸이에요. 거실 겸 식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앞으로 가면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문이 뚫려 있어서 바깥에 이렇게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있는 테이블을 여기 밖에다가 놔둬서 여기서 맥주 한잔 시켰었거든요. 이렇게 강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아치형 문은 이걸로 컨트롤하면서 열고 닫고 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신기하죠? 다시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그래서 밤에는 좀 위험하니까 문을 닫고 잤었고 여기가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예뻤어.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쭉쭉쭉쭉쭉 가서 들어가면은 안방과 부엌이 나와요. 굉장히 고풍스러운 중세시대 스타일의 인테리어인데 너무 예쁜 거 있죠? 저희가 뭐 음식을 해먹진 않았지만 여기서 뽀짝뽀짝 커피도 먹고 이쪽으로 가면은 화장실. 화장실도 나름 엄청 깨끗했었어요. 그쵸? 깨끗하죠? 그리고 와우 이쪽으로 하면은 여기가 안방이었습니다. 짜자잔. 진짜 미쳤죠? 너무너무 예쁜 에어비앤비였어요. 진짜. 이게 넷플릭스도 나오고 침구도 깨끗하고 너무 편했고 이런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들이 진짜 오래된 아이템들이더라고요. 이런 인테리어가 주는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의 베네치아 에어비앤비였습니다. 저는 이제 밀라노로 넘어갈 거예요. 밀라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 들어가기 1분 직전인데 정말 엎어지면 포 닿을 거리에 두오모 성당이 있어요. 대박이죠? 와 진짜 크다. 일부러 이쪽 주변으로 잡았거든요. 아 이거 근데 눈으로 봐야 돼. 여기가 약간 사이드인 것 같고 집 놔두고 나와서 정면에서 다시 보자. 오케이. 아, 난 싫어. 난 안 가. 난 안 가. 난 안 가. 돌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라노에서 공식적인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저희 여행의 마지막 도시 밀라노. 제가 가본 도시들 중에서 생각해보니까 밀라노를 두 번째로 많이 온 도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밀라노가 5번째더라고요. 밀라노만. 그래서 좀 밀라노에 딱 도착하니까 좀 친근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었어. 좀 많이 와본 도시니까 막 이렇게 처음 가보는 도시들은 약간의 그런 긴장감이나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좀 익숙한 곳이라 그런지 좀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아침밥을 먹으러 왔고요. 뭐 아침밥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1시가 넘은 시간이라서 아점이 나죠. 갤러리아 백화점 메인거리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왔어요. 어쨌든 이탈리아에 왔는데 저희가 현지 음식을 생각보다 많이 안 먹었거든요. 다 아시안 푸드 찾아다니고 맨날 뭐 중식 먹고 일식 먹고 맨날 이래서 좀 저는 이탈리아에 왔으니 피자 파스타 말고 피자 파스타는 한국에서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뭔가 여기만의 그 샤프란 리조또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쌀? 그 리조또를 뭐 맛이 있던 없던 간에 한 번은 먹어보고 싶어서 그거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밥을 먹고 스타벅스를 갈 거예요. 이탈리아 밀라노 여행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타벅스 1호점이 밀라노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스타벅스 리저브라는 곳인데 제가 예전에 갔었을 때 되게 좀 와 이렇게 큰 규모의 스타벅스가 있어? 이런 느낌을 받았던 장소여서 이번에도 한번
가보고 맛있는 커피 한 잔 거기 가서 마시려고요. 와, 오늘 월요일인데 사람이 진짜 많네. 역시 관광지는 평일이나 주말이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옆으로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딱 그 백화점 메인 거리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피하지 못하는 자. 눈부셔. 그리고 밀라노에서는 좀 쇼핑을 좀 해보려고요. 막 명품을 사거나 그럴 건 아닌데 좀 예쁜 밀라노만의 감성이 담겨있는 뭔가 살 것들이 있으면 쇼핑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마지막 도시니까. 음식이 나왔습니다. 완전 그냥 노란 리조또예요. 어떠한 뭔가 반찬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근데 약간 이탈리아 오면 이게 메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맛을 엄청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구성이는 버거를 시켰어요. 맛은 있어. 뭔가 반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는데 이것도 맛있다. 약간 짭조르르만 까르보나라 맛이야. 감자튀김 지금 진짜 맛있어. 감자탕 맛있어? 쌀 식감도 좋아. 이거 먹어봐야 돼. 사실 우린 여기다 딱 김치 하나 올려 먹어야 되는데. 자기 표정을 보아하니 이게 3만원인 거잖아. 치즈 맛이 나서 그래. 까르보나라 치즈 맛이 나서. 자기가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난 맛있어. 어떻게 이걸 3만원 했어요? 물가 미쳤습니다. 이게 3만원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21유로였어. 그러니까 3만원인 거지. 스타벅스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탈리아에서 세워진 스타벅스 1호점이에요. 이탈리아가 워낙 그 커피 부심이 강한 나라여서 절대적으로 스타벅스 따위 들이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 이 1호점이 그거를 무너뜨린 처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부터 여기서 이렇게 다 인증샷을 찍죠? 워낙 유명한 곳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외관부터 되게 고풍스럽죠. 여기 내부에 들어가면은 훨씬 더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약간 스타벅스인데 레스토랑 같은 개념으로 먹을 것도 같이 좀 준비되어 있고 원두도 제가 뭐 원하는 원두로 초이스를 해서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저번에 한번 그렇게 마셨던 기억이 있어서 100% 확실하진 않지만 사람들 진짜 많다. 대박. 들어가 볼게요. 짜잔. 어마무시한 규모죠? 진짜 엄청 크죠? 여기에서만 파는 스타벅스 굿즈들도 있어요. 그 스타벅스 굿즈들 나라별로 가서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오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옷도 팔아요, 심지어. 와, 커피 냄새 장난 아니다, 자기야. 커피 냄새 너무 좋다. 스타벅스 굿즈들도 팔고. 밀라노. 저게 로스팅 기계거든요? 겁나 크지, 로스팅 기계. 응. 그리고 저쪽에서 아마 주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서 주문을 해서 저희도 앉을 자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맞아. 저렇게 원두들이 저 관을 통해서 가는 걸로 내가 들었었어. 맞아. 아메리카노, 캐러멜 마끼아또, 딸기 타르트를 시켰습니다. 여기 로스팅 기계 앞에서 먹을 거예요. 커피는 사실 별 다를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 오면 섭섭하니까. 워낙 유명한 식당이에요. 갤러리아 백화점 7층에 오시면은 이거를 마이오라고 읽어야 되는 건가? 여기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디저트도 먹을 수 있고 저희는 간단하게 음료만 시켰어요. 이게 진저비어거든요. 진저비어. 진저라고 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근데 맥주 맛은 하나도 안 나고 진저 향이 그득그득해. 근데 저는 좋아요.
그리고 저기는 지금 불 타고 있습니다. 두오모 성당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어서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저기 뒤에 지금 노을이 쳤어요. 진짜 불 타고 있어요. 저런 색깔이 보라색이야. 보라색, 푸른색, 자주색. 저의 버킷리스트였어요. 2년 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밀라노 패션위크 때 왔었을 때 여기 왔었거든요. 그때 사진 제가 한번 첨부해드릴게요. 그때 되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도 구성이와 함께 여기 와보고 싶었답니다. 옆에는 두오모 성당이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드디어 한국에 가요. 2주 반의 신혼여행 일정을 마치고 이제 밀라노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밀라노 지금 숙소를 또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너무 또 정신없이 또 돌아다니고 솔직히 너무 피곤해서 계속 막 호텔에서 쉬고 되게 여유있게 여행을 했거든요, 밀라노는. 그래서 사실 뭐가 없기는 해요. 내용이 없어. 하지만 숙소는 또 밀라노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추천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번 숙소는 뭔가 좀 호텔이랑 에어비앤비랑 섞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쪽 보면 저희 짐 빼는 거 보이시죠? 생긴 거 진짜 딱 호텔이야. 근데 딱 오면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호스텔 분께서 막 비번이랑 이런 거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걸 저희가 여기서 쳐갖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 시스템 에어비앤비더라고요. 근데 여기 후기가 아예 빵개였는데 제가 그냥 아예 두오모 성당 바로 앞에다가 숙소를 잡길 원했기 때문에 빵개였지만 나의 감각을 믿고 한번 선택을 해보자 해서 선택한 곳인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여기 보시면 테라스가 엄청 크고 저희가 테라스를 딱 한 번밖에 이용하진 않았지만 테라스가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테라스가 엄청 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왔던 그런 에어비앤비 중에서 가장 모던하고 깔끔한 곳이긴 했어요. 진짜 딱 호텔스러워. 취사할 수 있는 곳, 기본 이제 커피포트랑 커피 마실 수 있는 거 있고 이거는 그리고 또 사이드 베드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내리면은 침대가 또 하나가 생겨. 이렇게 깔끔하게 밥 먹는 곳 그리고 여기 또 테라스 아까 저쪽이랑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묵었던 침실 되게 깨끗했어요. 그리고 저쪽이 화장실 그리고 TV 넷플릭스랑 뭐 디즈니 플러스 다 되고 아담한 크기 사이즈의 에어비앤비인데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했고 냄새도 안 나고 따뜻하고 최고였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나가자마자 바로 앞이 그냥 두오모 성당이거든요. 위치가 진짜 개꿀이었어. 개꿀.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숙소였다는 후기입니다. 이탈리아 와서 선택했던 에어비앤비 숙소들이 100% 다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번 신혼여행 여행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이번 여행 재밌었다. 한국 가서 봐요.